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기 채널 대중의 그림입니다. 아, 추우시죠? 네. 갑자기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로 변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두꺼운 외투를 꺼냈는데 가을이 좀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역시 가을 하면 저희가 생각나는 게 단풍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단풍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시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전에 제가 첫 번째 그 오토데스크 완전 정복에 올린 영상에서는 컬러픽을 누르면 이쪽에 코픽이라고 해서 네, 그런 마카 컬러가 있었죠. 네, 근데 현재는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저도 왜 그런지 몰라서 확인 한번 해봤는데 어떤 유저분께서 그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네, 마켓에 네, 댓글을 달아 놓으셨는데 현재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이 원래 오토데스크 4라고 있어요. 오토데스크 4에 그냥 어느 정도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어플 정도였는데 이게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좀 중요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따로 이제 자회사처럼 오토데스크 스케치북이 따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따로 나오면서 코픽과의 그런 저작권 관련 문제가 대두돼서 현재는 지금 코픽 컬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블로기 같은 경우에도 오토데스크사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자회사로 빠져나온 것으로 보기에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오류가 조금씩 생기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크게 없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하루빨리 그쪽에서 좀 빨리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풍은 주변에서 지금 흔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단풍뿐만 아니라 일단 단풍을 그려보면서 나뭇잎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도면층 잠그기로 잠궈 놓고요. 그 위에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풍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그림을 그리실 때 이건 뭐 모든 부분들은 아니고 대부분 초보자분들께서 그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 그리실 때는 바로 뭐 이렇게 그리실 거예요.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네, 이렇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확인을 해볼 작업이 필요해요. 이런 단풍 무늬 같은 경우에 흔히 큰 구조를 갖습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 아시죠? 네, 이런 부채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 중심선에서 쭉 뻗어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일단 그어주세요. 단풍은 대부분 잎이 5개예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꼬리가 있긴 한데 이 단풍 같은 경우에는 7개가 되겠네요. 근데 대부분은 5잎입니다. 네. 줄기가 5개예요. 그죠? 이렇게 처음에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중심 부분에서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듯이 이어줍니다. 그럼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네. 개의치 마시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 그리고 밑에 이미지를 한번 지워볼게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바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좋은 형태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중간중간 톱니처럼 이렇게 까칠까칠한 까칠까칠한 네,
그런 잎의 톱니 모양 있죠? 이 부분만 이 구성 안에 형태 안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만 그려주세요. 느낌만 내주시면 됩니다. 나뭇잎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 큰 줄기 잎에 잔 가지 같이 이렇게 나 있어요. 네, 이 부분을 묘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줄 하나의 라인이 있으면 맞닿는 식물이 있고요. 반대로 맞닿지 않는 식물이 있어요. 네, 이것도 조금의 차이입니다. 그 식물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가장 좋은 건 실물을 직접 보시는 거죠. 네, 공원 같은데 한번 산책하시다가 아, 이런 식물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조금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면 중간 부분에서 이렇게 처음에 네, 부채꼴, 그 다음에 선이 하나 나오고 중심을 그린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일자로 그었잖아요. 근데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네, 이렇게 그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의 형태는 항상 너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크기가 줄어들어요. 중심이 가장 두껍고 내려갈수록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 정도만 인식하시고 그리셔도 네, 좀 더 자연스럽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맞닿게 그려주시면 네,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다른 또 잎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네, 이 잎의 같은 경우에는 네, 타원형이네요. 전체적으로 타원형에서 조금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체 형태는 타원형이에요. 그렇죠? 여기 중심점이 있고 이 중심점을 타고 쭉 잎줄기가 나가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마주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마주치네요. 이 형태도 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생각보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중간에 톱니를 그려주시면 금방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 다음 이쁘네요. 네, 굉장히 이쁜 단풍 형태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을 표현해 주지 마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약간 물방울을 거꾸로 네, 이런 물방울 모양 있죠? 이거를 거꾸로 돌리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방울 형태를 돌리셔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잎의 시작점을 이 줄기와 이 잎의 시작점을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잡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잎의 시작점은 조금 더 안쪽에 있습니다. 네, 잎의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중심을 잡으시고 그 다음 처음에 중심선, 그 다음 뻗어나가는 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잎 같은 형태는 조금 부드럽네요. 그죠? 부드러운 원형 형태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네, 하고 끝에 쏙 들어가는 부분 그 사과를 그릴 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쏙 들어가잖아요. 네, 쏙 들어가는 부분처럼 이것도 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 네, 간단하게 배 형태가 완성이 되죠. 한번 지워 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지워보면 너무 튀지 않고
자연스러운 잎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네, 다음 다른 거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조를 들어갈까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것도 어 그냥 딱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약간 오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오각형 형태에서 똑같이 안에 인맥은 그대로 있고요. 줄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똑같이 오각형의 형태를 또 가집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각형처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다이아몬드 형태가 좀 더 맞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 형태를 정하는 건 딱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요. 저는 이런 형태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려본 거고요. 네.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하셔도 되는데 조금 각진 느낌이죠. 그죠? 이 친구는. 그죠? 네. 조금 각진 느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보고, 이렇게 톱니도 좀 크네요. 그죠? 네, 돌기가 조금 크게 꺾입니다. 이 정도만 꺾어주셔도 훨씬 더 형태가 살아납니다. 네, 그리고 지워볼까요? 네, 완성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랜덤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디테일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자, 제가 좋아하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반원입니다. 네, 반원이고요. 손에서 말해서 부채꼴 반원. 네, 부채꼴. 거의 완벽한 부채꼴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해서 반원을 그리고 아래쪽에, 네, 이번에는 그 대부분 그 잎은 이쪽 안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은행잎은 조금 반대로 바깥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잎의 바깥쪽 부분부터 조금 아래쪽부터 시작해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줄기를 먼저 그려줄까요? 네, 이렇게 쭉쭉 중심에서 이렇게 쭉쭉 퍼져나간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안은 이렇게 채워주시되 은행잎이 아까 그 사과 형태 있죠? 사과 형태에서 쏙 들어간 느낌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해주면 훨씬 더 은행잎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다양해요. 네, 찢어져 있는 이 부분의 크기는 굉장히 각도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직접 랜덤하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형태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형태는 이제 잡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형태와 컬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잎입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구조적인 면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빼시고, 다음 아래쪽에는 도면층 장가기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떤 형태라고 했죠? 네, 부채꼴 형태인데 이렇게 네, 한번 그대로 그려볼게요. 형태는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부채꼴 형태에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주시고요. 중심을 앞쪽 여기 말고 여기 조금 더 앞에 가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잎도 쭉 긋지 마시고 약간 자연물이니까 휘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7개가 나왔죠. 그래서 중심 부분 하나, 각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네. 꺾임의 각도도 보시면 처음에 가장 크고
두 번째 가장 작고 세 번째도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네. 두께도 줄어들고 각도도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중심을 이 정도 중심선에서 가장 두껍고, 네, 이렇게 선에서 가장 두껍고요. 처음부터 너무 똑바른 선을 그으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어준다는 생각으로, 네, 편한 마음으로, 네,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앞쪽이랑 차이가 안 나니까 붉은색으로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안쪽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톱니도 함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자, 완성이 됐죠? 어느 정도? 그러면 불투명도를 낮게 해서 본 작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낮추고요. 저는 레이어를 계속 새로 만들어요. 네, 이게 나중에 관리할 때도 편하고, 네, 훨씬 유용합니다. 색깔은 그대로 한번 여기 픽을 이용해서 한번 찍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디테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태는 완성됐고요. 밑 그림을 없애볼게요. 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보다는 조금 굴곡이 작죠? 네, 그렇긴 한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색을 채워주는데 이 아래쪽에, 네, 잎이 떨어져 나간 부분 있죠? 네, 이 연결이 떨어져 나간 부분은 조금 두껍게, 네, 그려줍니다. 처음에 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색은, 네, 페인트 툴입니다.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페인트 툴을 찍었는데 넓게 퍼져 보인다. 그럴 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라인 중에 이렇게 바깥과 연결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완벽히 막히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계값이 너무 높거나 인계값을 조절을 잘못했을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페인트의 기능 안에 레이어 여기 보시면 모든 레이어 샘플링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색을 넣으셔서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여기 네, 중간에 뚫려 있었네요. 네. 뚫린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여기도 있었네요. 네. 이렇게 막아주시고 다른 부분도 확인하시고 완성이 됐습니까? 네. 이쪽에도 뚫려 있었네요. 뚫린 부분을 잘 막으셔서 한 번에 칠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런 겹쳐진 부분은 꼼꼼하게 다시 색을 칠해주시고 이렇게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인계값을 조금 더 높여서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두 번, 세 번 정도 찍어주시면 안이 같이 채워집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대신 이게 해상도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찍어 주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실 때는 너무 낮은 해상도 상태에서 그리시면 나중에 이미지가 깨져 보인다든지 이렇게 페인트를 넣었을 때 우둘투둘한 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해상도를 높게 잡으셔서, 네,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형태는 완성이 됐고요. 컬러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네, 이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자물쇠 보이시죠? 네, 자물쇠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투명도가 잠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마스크 기능이라고 해서 현재 이 잠금을 누른 이 상황부터 이 안에 있는 이 현재 색칠된 부분 안에만 작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더 픽으로 찍어서 이 정도 색깔 해서 간단하게 스프레이로 한번 넣어볼게요. 스프레이 이렇게 칠하더라도 밖은 칠이 안 돼요. 네, 바깥쪽에는 칠이 되지 않고 이 안쪽에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져 놓은 상태의 이미지에서는 바깥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안쪽에만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조금 더 섞어주세요. 자연스럽게 에어브러쉬로 처음에 섞어주고요. 색깔의 변화를 조금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색깔의 변화? 네, 조금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깔이 우러나오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연의 모든 색깔은 딱 하나의 색깔로 지정되지가 않아요. 네, 그런 그림처럼 그림판에 이렇게 색을 찍어 놓는 것처럼 딱 하나의 색깔을 가지지 않고 무수히 많은 색깔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제가 작업할 때 보면 뭐 주황 아니면 녹색 계열도 있어요. 네, 녹색 계열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녹색 계열을 섞으셔서 중간에 이렇게 칠해 주세요. 색. 네, 이렇게 칠해 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좀 색을 섞어 주세요.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수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수채의 느낌이 나는 브러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딱 어느 하나의 브러쉬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개를 한번 써볼게요. 전에 썼던 잉크 브러쉬, 네, 이전에 수묵화 느낌을 했던 잉크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물투명도를 좀 낮춰서 이런 식으로 툭툭 쳐주셔도 되고요. 너무 녹색이 강해졌으니까 다시 빨간색을 조금 더 붉은 계열을 쳐줄게요. 이렇게 쳐주시고, 네. 그리고 이 잎의 시작점 부분은 조금 더 색깔이 어둡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컬러를 그대로 잡아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은 톡톡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불투명도를 올려서 하지 마세요. 올려버리면 이렇게 네, 차이가 너무 나서 약간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머지 펜이 있습니다. 스머지 펜으로 이용하셔서 이렇게 조금씩 흩어주세요. 이렇게 흐름도 조금 낮게 해주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네,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잎이 내려가는 부분도 조금 더 검어요. 그래서 검정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더 터치를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네, 이것도 굉장히 단풍도 랜덤한 느낌이 많아요. 끝이 어두울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끝이 밝을 때도 있어요.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끝을 조금 어둡게 한번 넣어 볼게요. 끝을 어둡게 넣고, 네. 그 다음에 끝이 좀 밝은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가 이렇게 막 단풍도 보면은 이 수채화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이 싹 섞여 나가는 느낌이 많아요. 한번 나가셔서 단풍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약간 컬러가 좀 네, 예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컬러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 이렇게 잎 맥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죠. 이 부분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왜 안 그렸냐고 하면 그
어차피 이게 제가 약간 랜덤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잎 자체도 줄기도 랜덤하게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까지 남겨놨습니다. 그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주 피를 얇게 해주시고요. 컬러는 붉은색에서 조금 더 어두운 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주세요. 컬러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줄기, 잎에 라인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 따로 들어가 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그려버리면 이 잎 줄기가 조금 진하네? 그러면은 조금 연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다 붙어버려서 이걸 조절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따로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 불투명도만 조절하면 그죠? 예, 상태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도는 올리고 크기는 줄이고 한번 크기를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일률적이죠.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우둘투둘한 느낌이 나야 되니까 다른 다른 툴로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네, 이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타투 잉커.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잉커인데 타투 잉커의 흐름, 혼합 조금 더 희석, 희석을 조금 넣고 고급, 압력, 펜초, 스탬프를 조금 더 간격을 눌러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만져보세요. 네, 만져보시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죠? 네,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녹아 나오는 선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일단 먼저 쭉 그어주시고요. 다음 또 여기서 아까 저희가 중앙을 항상 그렸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나가주셔야 됩니다. 중앙에서 라인이 그려가고 중앙에서 라인을 뻗고 또 다시 중앙에서 라인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네, 조금 잘 안 보이죠? 자, 이제 그럴 때는 여기 아까 레이어를 따로 나눴으니까 HSL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어둡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밝기를 조금 더 낮추시면 이렇게 어두워졌죠? 그죠? 이 부분이 조금 삐져나갔네요. 그래서 현재보다 조금 더 어둡게 해서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기설기하게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부분을 그려줄 텐데요. 그냥 막 그리진 마시고요. 오히려 위쪽 돌기 부분에서 좀 내려가시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타고 내려간다는 느낌 있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간격이 좀 많이 틀어졌죠? 네. 어느 정도 크기 간격을 맞춰 주셔서 내려가시면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라인이 완성됐죠? 근데 아직까지 봐도 조금 더 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조정해서 좀 더 진하게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올려도 조금 더 연하다 그러면은 여기 레이어를 복사하셔서 하나 더 올려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자, 아랫게 확 올라오죠? 네, 확 올라오는데 이건 조금 심했고요. 다시 그러면 아래 위를 두 개를 하나 다시 병합을 해주시면 그 상태에서 다시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줄기 부분의 중심은 조금 더 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이 부분, 잎과 잎이 시작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는 조금 더 두께를 두껍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중간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해주시면, 톡톡 이렇게 찍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네, 이렇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촘촘하게 자주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저 포인트 부분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너무 빨리 많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제대로 한번 그려보겠다는 생각으로 작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잎의 중간 부분은 가장 두껍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껍게 선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내려가는 약간 느낌을 조금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는데요. 색깔이 조금 더 네, 여기보단 갈색이죠. 네. 색깔을 조금 더 바꿔 볼게요. 자, HSL 조정으로 이 색깔을 색조로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너무 붉지가 않으니까 색조를 조금 더 다운시켜서 이렇게 네, 조금 더 붉은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에 컬러 있죠? 네, 컬러는 조금 다양하게 주시면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이 컬러를 가져와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칠해서 너무 같은 컬러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컬러를 섞어서 써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컬러를 넣는다든지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됐나요? 네, 완성이 됐고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주시려면 이 가지, 잎 줄기 부분 있었죠? 이 각진 지우개를 이용하셔서 중간 부분을 조금 이렇게 톡톡 지워주세요. 조금 연하게 해주셔서 이게 왜냐면 그 자연은 굉장히 랜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는 이런 라인처럼 똑같지가 않아요. 일정하지가 않고 조금 선이 안 보였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보였다가 나타났다가 뭐 안 보였다가 다시 이런 그런 랜덤한 게 되게 많거든요. 요소가. 그래서 이런 줄기 그 잎 뻗어나간 부분도 계속 지워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턱턱턱 지워주시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네.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런 부분도 너무 겹쳐진 게 인위적인 부분처럼 보이니까 조금 더 중간을 잘라줘서 이렇게 잘나게 보여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맞닿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그냥 한쪽만 남겨두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그죠?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네. 하나를 드디어 맞춰봤는데요. 네. 아,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대부분 그 이런 뭐 다이어리나 아니면 낙엽 같은 걸 효과를 조금 주실 때 좀 반짝거리는 느낌. 네. 그 부분도 한번 여기는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노란 계열의 형태를 잡고 이렇게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요런 느낌. 네, 요렇게 턱턱 찍어 주시면 네. 그 순정 만화 나오는 그 반짝거림. 네. 네, 그죠? 노란색에 그다음에 흰색 또 하이라이트를 하나 좀 더 안쪽에 좀 더 작게 해서 톡 찍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환상적인 느낌? 네. 네, 환상적인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요 겹치면 사이 있죠? 겹치면 사이에도 원래 컬러의 그 그림자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그림자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저는 하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서. 근데 그렇게 욕심을 내셔야 그림이 조금 늘어요. 왜냐면 가르쳐 준 그 부분까지만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게 되면 훨씬 더 발전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넓히고 여기 사이에 중간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시면 네, 겹친 것처럼, 그죠? 겹친 그림자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안 넣는 이유가 이게 단풍 하나를 그릴 때는 괜찮은데 여러 가지가 막 많이 단풍잎이 많아져 버리면 굉장히 그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런 그림자 부분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미지가 굉장히 칙칙하고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적게 들어가 주세요. 네. 너무 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요 정도. 네. 이 정도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일 군집이라고 하죠.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없애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서 이 부분도 톡톡톡톡 찍어서 그냥 라인만 보이도록. 아이고, 배가 고픈가 보네요. 네. 지금 점심시간에 촬영하는 거라서 조금 소리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톡톡 치고 톡톡톡. 네. 자연스럽게 네. 이 정도만 해줘도 없을 때보다는 확실히 네. 양감이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일단 하나를 맞춰봤고요. 자,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자, 은행잎의 구조부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은행잎은 노란색이니까 좀 노란 계열의 색깔로 들어가고요. 구조는 부채꼴입니다. 네, 부채꼴인데 아까 특징이 하나 있었죠. 네, 다른 그 잎 같은 경우엔 대부분 중심점이 여기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였는데 그 은행나무만큼은 중심점이 아래에 있습니다. 네, 아래에 있어요. 네, 아래에서 뻗어나가는 중심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너무 막 가고 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점을 다시 이쪽 사이점을 이렇게 모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중심점을 모아서 이쪽으로 보이도록 네, 쭉쭉 뻗어나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를 조금 구불구불하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의 가장 큰 특징인 중간 찢어진 부분,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지워주시면 자연스러운 은행잎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구조적인 측면은 알아봤고 이제 컬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컬러는 조금 짙은 노란색에서
처음에 구조가 어떻게 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부채꼴입니다. 부채꼴에 중심점은 아래에 잡으시고 이렇게 선을 빼볼게요.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빼볼까요? 네, 우산 모양이네요. 우산 형태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중심점에서 쭉 뻗어 나갈 건데요. 요렇게 나갈 거예요. 직선도 좋지만 약간 곡선을 이용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이용해서.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끝까지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이렇게 입줄기가 너무 두껍네요. 이렇게 줄기를 그려주시고, 포인트 이렇게 쏙 들어가고,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주시고 꼬불꼬불 무늬를 넣어 보겠습니다. 꼬불꼬불.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쏙쏙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사이 부분 있죠. 이 사이사이 부분도 조금씩 들어가요.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남겨주시고 이렇게 없애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전체적인 틀을 완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페인트 툴을 넣어 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트인 부분, 네, 트여 있는 부분을 꼭 막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컬러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처럼 색깔을 섞어 볼게요. 한번 색깔을 섞어 볼 때 이렇게 이쪽 자물쇠를 누르시고 투명도 마스크를 만들어 주시고요. 컬러 픽을 한번 찍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밝은 색깔을 이용해서 초반에는 이렇게 에어브러쉬를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색깔을 넣어 주세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잎과 이제 줄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조금 어둡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오히려 은행잎은 색깔이 붉은 계열이 없어서 그죠? 네, 녹색 계열을 좀 더 많이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너무 채도를 높게 맞지 마시고 이 정도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컬러가 섞였네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잎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 있죠? 끊어진 부분은 대부분 색깔이 조금 누래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 바나나 보시면 이 끝에 부분이 이제 끊어지면 갈색으로 갈변을 하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조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끝쪽을 살짝 갈색처럼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기는 표현이 좀 덜 됐네요. 자,
자, 이제 어 그리고 초반에 약간 그림자 느낌을 조금 내볼게요. 아까 그 갈색 느낌이 단 부분을 연하게 해서, 흐름을 연하게 해서 이 부분도 분명히 두께가 있잖아요, 그죠? 네, 두께 부분을 미리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끝쪽의 두께 부분을 미리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부분만 톡톡 쳐줘도 그냥 완전 백지장이 아니라 이게 두께가 있네. 네. 의외로 그 두께가 있더라고요. 네. 나뭇잎에 두께가 있어서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스머지 펜으로 조금 더 풀어볼게요. 안쪽으로 흐림은 작게 하고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조금 더 넣어서 너무 튀진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런 줄기 부분을, 잔 줄기 부분을 그려볼게요. 레이어를 새로 만드시고요. 잔 줄기 부분은 노란색에서 조금 더 주황 계열, 붉은 계열로 조금 가시고, 라인 아까 이걸로 그었죠? 흐름을 크게 넣으시고, 중심 부분, 아래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심 부분에서 쭉 올라가세요. 컬러가 조금 더 진해져야 잘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갈라진 부분이 이렇게 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갈라져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진 부분에서 일단 연결을 먼저 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줄기 부분이, 잔 줄기가 모이는 부분은 좀 더 어둡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진 마시고요. 끝쪽에만 이렇게 조금 터치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딱딱하게 보이면 약간 사물, 그러니까 플라스틱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컬러가 조금 너무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더 붉은 계열로 만들어 주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주시고 톡톡 찍어서 중간을 라인을 사라지게 좀 해주세요. 너무 일자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보단 중간이 끊어지는 게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주시고 중간중간 없다가 생긴 부분들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셔도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처럼 이쪽 부분도 색깔을 조금 더 바꿔서 이런 톡톡 찍어주는 부분이 있으면 강약이 조절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림이 살아나요. 이 부분 좀 찢어볼까요? 이걸 이용해서, 올가미를 이용해서 찢어볼게요. 찢은다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집게 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찢어진 부분처럼 느낌을 한번 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찍어주고요. 완성이 됐네요. 조금 아래쪽이, 이쪽이 조금 더 진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잎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펴진 느낌만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자가 조금 들어가면 조금 더 휘어진 느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계속 제가 추가를 하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그죠?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안으로 들어간 느낌을 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들어가고 없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해요. 이 정도면 조금 더 예뻐 보이네요. 됐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의 툴을 이용해서 잘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조적인 측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그리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간단하게 구조화시켜서 적용시킨 다음에 차근차근 자신만의 방법을 이용해서 순서를 정해 놓으시면 훨씬 더 그림이 빨리 늦을 수가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스케치 들어가고 이제 중간에 하기 전에 이렇게 그냥 컬러로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자기만의 그림을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것처럼 처음에 스케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컬러를 입히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많이 추워졌잖아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